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윤리 개념을 이해하고 간호 상황에서의 윤리의식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목차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윤리, 간호윤리 순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는 진료를 청구할 권리, 직접 진료를 받을 권리, 처방전을 청구할 권리, 알 권리, 요양 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제1조의 2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에서 의료법 제4조, 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12조, 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1은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내용, 즉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의료기관장은 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접수 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병실이나 환자 침상 주변 등 여러 곳에서 위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료받을 권리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국적, 언어, 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해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입니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이 전문 분야, 질병 상태, 치료의 목적, 계획, 방법, 치료 예상 결과 및 부작용, 퇴원 계획, 진료 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입니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의무입니다. 첫째, 의료진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입니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타 병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으로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자 권리에 대한 JCI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기준입니다. 참고해보면 첫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종교, 인종, 국가, 그 밖에 어떤 요건을 이유로 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자 권리로 가치나 신념이 존중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병원에서는 이를 존중해주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자나 보호자는 모든 진료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환자나 보호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환자들은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에 예측되는 결과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통증 평가 및 관리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환자들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째,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리는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으로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의료윤리는 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인의 윤리관은 환자 존중, 환자 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동정심, 능력 향상, 자율성 존중 등 의료 행위의 가치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신에 의해 만들어져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생명 연장, 삶의 질 추구, 비용과 생명이 연관되게 되면서 의료윤리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의료기술로 질병 퇴치가 가능해지고 첨단 기기의 사용으로 진단과 치료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인간의 유전공학과 생명문화, 예를 들면 태뇌진단, 성감별,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정란 냉동 및 매매, 복제인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교환 등이 발달하고 뇌사자에 대한 안락사의 찬반 등이 거론되면서 의료윤리 문제는 끝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 환자에게 사기치지 않는 것,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것, 허위 청구를 안 하는 것, 허위 진단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료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이 있으며 의료윤리 규칙으로 정의, 신의, 성실이 있습니다. 의료윤리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인간 존중의 원리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일에 대해 결정한 권리,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가능하나 어느 누구도 특정인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는 의사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하지 않고 두 사이에는 자율성이 따라야 합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나이팅게일 선서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가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고의적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야기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자는 의도된 결과, 후자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 즉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이 되고 신체를 침해하는 점에서는 악행이 되는 행동이지만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경우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중 효과의 원리가 정식화되어야 합니다. 선행의 원칙입니다. 선행은 선을 행하는 하나의 의무이고 긍정적인 윤리입니다. 의료인 환자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환자에게 선을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증의 제거, 건강의 회복, 신체의 기능 회복 등은 모두 선으로 간주되고 의료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몰두를 하게 되면 대상자의 이익이나 복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자율성을 희생해도 좋다는 선의의 간섭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의미의 정의가 있지만 의료인들은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절대적 평등 추구를 위해 제한된 약물은 누구에게 투여할 것인가? 한정된 입원실은 누가 입원해야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쉬운 일 같지만 실은 대단히 복잡해 수많은 법령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첨단 의학의 혜택은 대부분 가진 자에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 기준에 의해 모든 환자가 골고루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료윤리의 규칙은 정직, 신의, 성실입니다. 정직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신의는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시킬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 성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다음은 간호윤리입니다. 딜레마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미이며 결국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들이 있으며 다른 행동으로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선택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쉽게 직면하게 합니다. 윤리적인 논쟁은 많은 경우에 개인의 서로 다른 가치관보다는 부적절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명료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은 현재의 치료에 대한 이행을 증진시키며 보다 나은 지식을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게 합니다. 좋은 의사소통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거절, 말기 질환과 관련된 의사결정, 비용 문제와 비밀 유지 문제 등 다학제 간 요소들이 서로 얽힌 딜레마들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학제 간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학제 간 전문적 협동의 부족과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 부족이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의 논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호실무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자주 제기되는 주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헌신의 균형 문제입니다. 즉, 성실성 약속 지킴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수행과 약속의 신의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간호사들의 복합적인 약속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딜레마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윤리 문제를 살펴보면 1차 간호 문제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이슈, 유산, 10대 임신,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 아동 예방 접종, 간호를 방해하는 재정적 압박, 가정 간호사의 수행하여야 할 범위 이외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의사와 공조체계 형성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급성 및 만성 간호에서는 말기 환자의 삶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 환자 복지를 어렵게 하는 비용 억제 문제, 환자의 비밀 누설, 동료의 무능력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이 있고, 사회적 문제로는 유전학 분야의 급속한 기술적 진보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유전자 정보가 결정적으로 개인, 사생활 및 비밀 보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전문 간호사들은 유전자 정보의 사용과 관계 있는 법적 이슈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로는 지난 30년간 보건의료 환경에서 윤리적 이슈가 복잡해지고 의료진과 사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처리에 맡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윤리가 포함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막하 출혈로 수술한 남자 환자로 수술 후 치료비 문제로 부인이 퇴원을 요구하여 주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퇴원을 하게 되고 퇴원 후 하루 만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후 검찰에서 부인과 주치의를 법원에 살인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안락사, 환자 및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윤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범윤리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2세 여자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는 자신이 여화 증인이니 수혈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혈제 등 혈색소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치료를 하였으나 환자의 수치는 점점 낮아져 6.5까지 떨어졌고 의사는 빨리 치료를 받아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환자에게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환자는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성인 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압 없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은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기존의 선택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수혈에 대한 환자의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35세 여자 환자로 위암, 뼈 및 복막 전이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고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은 조금 나아졌으나 복부 불편감, 구역, 구토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통증이 심해지고 혼자 돌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져 환자는 의료진을 볼 때마다 빨리 죽을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안락사 요청에 응하면 안 되며 대신 불편함,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증량하고 항구토제 등의 약을 사용하여 가능한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가 남은 기간을 좀 더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치료 환경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호스피스 병원을 환자에게 소개하여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병원 종사자인 우리는 일반적 윤리, 생명윤리, 실천윤리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양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